어제 결혼 생활은 쉽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답답하게 참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엔 결단을 내야 했죠. 제 친정 남동생은 꽤 능력도 있고 사업도 착착 잘 이뤄가는 앤데요. 저랑 2살 차이고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성실한 아이라 어디 가나 사랑받는 타입이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 올케랑돌이 열심히 사업 일궈나가고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을 봐서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냈고요. 이렇게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이 멋진 그림의 말이에요. 정말 생뚱맞게 제 남편이라고 하는 돌덩이가 던져지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이 대놓고 뭘 어찌고 망치고 그런 건 없지만 뭐랄까 인생 잘 안 풀리는 인간이 괜히 시비 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늘어놔서 제 신경을 건드리더라고요. 남동생은 사업상으로도 그리고 본인 능력도 되고 하니 좋은 외제차를 뽑아서 끌고 다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유독 남편은 질투가 나는 건지 되게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그 뭐야 처남 카톡 사진 보니까 차를 또 바꿨나봐. 있잖아 그거 장난 아니게 비싼 거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길에서 그거 보면 웬만한 차들 다 도망갈걸?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럼 그 전에 타던 차는 어쩌고? 이러면서 자꾸 쓸데없이 자기 처남차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본래 우리 남편은 차라면 환장하는 인간이라 연애 때도 과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차를 샀었어요. 그런데 끌고 다니는 능력이 안 되니 되팔았고 결혼해서도 또 무리해서 차를 질러버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뭐라 했는데 그때도 듣지 않고 마냥 우겨대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핑계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차 좀 사면 안 돼? 아니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결혼해서 이제 애기 낳고 하면 아니 이런 차 사는 것도 끝장이라고 하더라. 애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나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차 좋은 거 사면 나중에 당신 태우고 다니고 여행 갈 때도 좋고 애기도 태우고 다니면 우리 면도 살고 여러모로 좋은 거지. 뭐 뉴스 보니까 애들끼리 차를 비교한다고 하잖아. 나는 미리 준비한 거야. 이때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등짝을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기가 막혀 했던 건 그때 신혼이라 임신도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애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는 거대 지출이라니 정작 애 낳는 사람은 전데 왜 남편이 그런 지출을 하고 본인에게 선물을 하나요? 저래놓고 나중에 제가 조리원 들어갈 때도 얼마나 저를 쪼아댔는지 몰라요. 이 돈이 얼마야 이게. 옛날엔 다 집에서 조리하고 그랬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조리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해? 병원에서 집으로 곧장 와서 우리 엄마한테 조리해달라고 해. 그리고 용돈 얼마 드리고 하면 엄마가 밥까지 차려주실 거야. 그 돈이면 그러고도 남지. 일단 철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저는 당장 출산 앞두고 그것만 신경 쓰느라 크게 반박도 못했답니다. 아무튼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때론 사치스러운 인간이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고요. 어렵게 시작해서 사업 확장시킨 천원 프로필이나 훔쳐보며 뭘 샀고 차를 뭘 끄는지 염탐하는 게 취미예요. 그걸 저한테 들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저렇게 몇 마디 떠보다가 속내를 들키더라고요. 하여간 제 남동생은 장가도 잘 간 편인데 올케가 서울에 알만한 명문대를 나온 데다가 외모도 무척 예쁜 편이거든요. 대학생 때 잡지 모델도 몇 번 했을 정도로 눈에 확 띄는 외모고 친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결혼할 때도 떠들썩했고 다들 선남선녀가 만났다며 평이 좋았답니다. 그때 시뻘건 눈을 뜨고 입이 삐뚤어져 있던 사람이 둘이 있었으니 그건 우리 남편과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솔직히 저런 반응이야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넘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까분다더니
이젠 어머니랑 남편은 저를 앞에 두고 조롱하더군요. 특히 어머니의 말투는 듣고 있기 힘들었어요. 무려 아가씨 결혼식 날인데 제가 왜 이런 대화 속에 있는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어머마. 사돈 총각은 젊은 나이에 뭔 돈이 있다고 그런 사치를 하니? 아직 30대 아니야? 그 나이에 그런 차를 끌고 다니고 돈을 땅에 버리고 다니면 나이 들어서 남한테 신세 지고 사는 거야. 아니, 내가 보기 딱해서 그래. 이때 전 사과 먹고 있다가 그만 목에 걸릴 뻔했지 뭐예요. 그런데 남편이 엄청 얄밉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이, 그러게 말이야, 엄마. 내 친구 중에도 일찌감치 그런 차 끌다가 폐가 망신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게 다 처남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 뭐. 당신도 잘 새겨듣고 처남한테 충고나 좀 해줘. 이건 아무래도 한 번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오랫동안 별렸던 제 속을 털어놨어요. 어머님, 제 동생 능력 되니까 그런 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정 있는 애가 대책 없이 비싼 차를 끌겠나요? 제 동생 그렇게 한심하고 철없는 애 아니에요. 어머니 말만 따라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할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무리해보려는데도 여전히 꿍얼거리는 둘을 보니 기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치졸하게 질투하는 꼴이니 불쌍히 여기고 넘기기로 한 거죠. 근데 앞만 봐도 이건 제가 잘못 처신한 거였더라고요. 굳이 착하고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입 다물고 산 건 아니지만 나이 들수록 누군가랑 언쟁 벌이고 신경 곤두세우는 거 머리 아프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만들기 싫어서 참은 건데 몇 번 만만찮게 보인 것들이 쌓여 나중엔 크게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절실히 깨닫게 된 건 시간이 조금 지나 제 동생 사업이 기울었을 때였어요. 친정에서도 슬슬 안 좋은 얘기가 들러왔고 엄마 아빠가 이래저래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듣고 저도 걱정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딱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빠 목소리도 그리 걱정스럽진 않았고요. 글쎄다,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사실 이전부터 걔가 맨날 해오던 소리 아니냐. 수익을 장기적으로 자꾸 쭉 끌고 가기 힘들겠다고 좀 더 지켜보다가 정리할 거라고 했었잖아. 그때가 지금이라고 결론을 내렸나 봐. 뭐 아닐 것 같으면 발 빨리 빼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 나는 얘가 판단 잘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넘기기도 빨리 넘겼고 손해본 거 없이 정리 잘했잖아. 이 말에 저도 크게 안심을 했고 이후 남동생은 올케 친정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확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그쪽 집에서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서 일을 배운다면서 자기는 처형이며 장인어른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처가 쪽 사람들이니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결혼 초반부터 쭉 제 동생을 마음에 들어하는 분위기라 그 부분도 안심이 되었답니다. 이 얘기는 친정 식사 모임 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화제로 지나갔을 뿐인데요. 아, 진짜 그놈의 입과기를 다 어떻게 막아버려야 하는 건지. 우리 남편은 이걸 또 새겨듣고 있다가 지네 집 가서 쪼르르 말해버렸나 봐요. 왜냐면 얼마 뒤 어머니가 대뜸 전화를 걸어서는 저한테 이따위 소리를 하셨거든요. 사돈 총각 일하던 거 싹 망했다며? 그리고 이제 처가살이 한다는데 딱 해서 어떡하냐? 근데 혹시 누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사업 망한 사이끼리는 형제고 자매고 뭐고 보증이나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 둘 다 싹 망하는 거야. 아예 싹을 잘라내고 전화도 받지 말아버려. 이건 정말 제 동생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니 어쩌면 듣긴 들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대충 정리해서 떠들어대는 소리잖아요. 사업을 정리했다지만 손해보기 전에 접었고 좋은 흐름 안에 있는 애를 갖다가 왜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어디 남의 집 모르는 자식 얘기도 아니고 며느리의 남동생이니 핏줄이잖아요. 솔직히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선 넘는다 싶더라고요. 하물며 얘는 여지껏 저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도 없을 것이며 애 형편 자체가 궁핍하지 않아요. 본인이 일궈놓은 재산도 여유 있고 하다못해 처가도 잘 산다고요. 근데 왜 대체 어머니는 지레 겁먹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냐고요. 이때 곧장 반박하려 하는데 어머니는 제 얘기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그냥 마구 떠들어대시더군요. 그것도 너무나 무례한 얘기를 말이에요. 그러고 말이야, 남자가 처가살이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하면 기가 다 죽어서 애기도 안 생긴다더라. 사돈 총각내 애 없지? 에이구,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한다고 너무 욕심부리더라고. 내가 아주 안타깝게 봤어. 뭐 어쩌겠어. 어디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살아야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그 손해본 거 다 메꿔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 더 참을 수 없어. 대체 이 말을 어디서 들으셨냐고 따져 물었고 어머니는 순진하게 곧장 다 얘기해버리시더라고요. 어디서 듣긴 어디서 들어? 우리 준범이한테 들었지. 처남이랑 통화했는데 회사 문 닫았다고 했다더만. 네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한참을 얘기했다며. 그러니 나도 알았지. 전 여기서 옳거니 잘 걸렸다 하면서 다다다다다 따졌어요. 어머니 아들은 왜 남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쪼르르 다 말하는 거래요? 저는 어머니께 말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 맨날 그렇게 집안일 다 갖다가 일러 바치나 봐요. 진짜 입이 가벼운 인간이었네요. 저 준범씨 그렇게 입 싼지 몰랐어요.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겠어요. 제 동생을 걱정하는 척 마구 모욕하는 어머니에게 저도 남편 애둘러서 빈정댔어요. 남 욕하고 비웃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롱받는 거 아주 귀신같이 알아채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본인 아들이 일러 바친 사실은 맞으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참고 있기 분했는지 곧장 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정말 어른 노릇 못하시는 어른이었죠. 야, 우리 춘범이가 뭐 못할 말 했냐? 까놓고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 게다가 사업을 뭐 개나 소나 아무나 하냐고. 하여간에 망한 건 망한 거고 너는 절대 도와줄 생각 말어. 행여나 도와준다고 우리 준범이 돈에 몰래 손대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이러고 아주 우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어머니를 보니 전 이후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쥐잡듯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자기 아들이랑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함부로 해대면 결국 가장 피로하고 괴로운 건 본인 아들이라는 걸 왜 모르시는 걸까요? 그날 저는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남편을 잡고 또 잡으며 쪼아댔어요. 당신 미쳤지? 당신 처남이 사업을 하건 말건 뭘 하건 왜 집에다가 쪼로를 일러 바쳐? 게다가 뭐 내가 어머니한테 오늘 무슨 말을 들은 줄 알아? 일찍이 처가살이를 해서 애를 못 가지는 거래. 나 진짜 들이받으려다가 그래도 어른이라 참았어. 솔직히 저 말은 들이받아도 어머니는 할 말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당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더 입 함부로 놀리면 당신이야말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어디서 엄마 내세워서 그딴 말을 듣게 해. 남편은 이때 잔뜩 쫄아가지고 며칠을 어깨 움츠린 상태로 밥도 못 먹고 회사로 쫓겨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입으로 밥 들어가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며칠 아침 굶겨서 보냈어요. 나중에는 어쨌든 애 아빠고 본인도 느낀 게 있을 테니 적당히 하고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요. 어머니도 눈치는 있으셨는지 그간에는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얼마 안 돼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기대하고 의지했던 우리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침에 아빠로부터 온 연락을 받은 저와 남동생은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집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내에 주무시던 엄마는 그 어떤 기척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거든요. 자식인 우리에게 어떤 준비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새벽 이슬과 함께 심장마비로 소천하게 되신 겁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저와 남동생은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가는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옆에서 주무시던 아빠가 그 부재를 깨닫고 허둥지둥 하셨고 자식인 우리들에게 전화를 걸어오기까지도 꽤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당시에는 저 스스로도 시간이 어찌 흘러갔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네요. 정신 차려보니 장례식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 넋이 있었고 당시 어머니와 남편은 이때만큼은 놀라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은 애지간해서 변하기 힘든가 봐요. 어떻게 사돈 장례식장에서 그런 추태를 부릴 수 있던 걸까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짠하다는 얼굴로 들어섰으면서 얼마 안 가 곧 입방정을 떠시더군요. 물론 저한테 바로 철퇴를 얻어맞으시긴 했어요. 장소가 장소니만큼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에휴, 그러게 니네 엄마도 자식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이게 다 사돈 총각 때문 아니겠냐? 너는 모르겠어? 나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이래서 오래 산 어른들 연륜을 무시 못하는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뭐. 아들내미가 사업한다고 속썩이고 사치하고 다니다가 저렇게 주저앉아서 처가살이하고 있으니 애도 안 생기고 와이프 꽁문이나 따라다니는데 어느 엄마가 속 안 터지냐고. 그리고 니네 친정도 뭐 별거 있냐? 친정아빠 멀쩡하신데 자식들 너희들 앞으로 상속될 게 뭐 없을 거 아니야. 사실 니네 집 재산이야. 결혼할 때 혼수해온 거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지 뭐. 얼마 없는 집에서 아들 사업 메꾼다고 돈을 얼마나 또 간쓸게 다 빼가면서 갖다 바쳤을까. 에휴, 남들은 처가댁에서 상속 몇십억은 장난으로 받아온다던데 우리 준범이는 꿈 깨야겠구먼. 김치국에 김치도 먹을 게 없다 야. 당시 저와 그 자리에 같이 이 말을 들은 올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 올케가 저를 붙잡는데도 저는 뿌리치고 달려들었네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들 속 썩여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가셨다는 거 책임지실 수 있냐고요? 아니 막말로 아들이 엄마 속 썩이는 거 따져봐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는 대체 어떻게 살아계신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뭐 산송장이세요?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뭘 기분 나빠하세요 지금. 어머니 논리대로 하는 말이니까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이날 제정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정신이 잃고도 남을 만한 환경과 장소 아닐까요. 평소에 애지간하면 듣고 얼굴만 붉히던 제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웩웩 소리를 질러가며 따져댔으니 어머니도 결국 꼬리 내리시더군요. 저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말은 듣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싸늘한 눈빛을 던졌으니까요. 그것도 어머니에게만 말이죠. 하여간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건지 어머님은 계속 똥 씹은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집 특성답게 그대로 쪼르르 자기 아들한테 하소연하며 억울하다고 하셨나봐요. 남편은 지 엄마랑 얘기하고 오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곤 원수진 사람 보듯 저를 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문객들에게도 성의 없이 굴질 않나 그들 앞에서조차 하품을 해대는 등 그분들이 외려 민망해하실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남동생도 씩씩거리면서 지 매형한테 한 소리 했어요. 형,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가 보통 자리인가요? 저 진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자기 매형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이에요. 맹세코 그전에는 아무리 비꼬는 소리를 해도 이죽거리는 전화를 받아도 참았거든요. 와중에 어머님은